1919년 3월, 경성의 공기는 비릿한 피 냄새와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이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었죠. 바로 창덕궁의 붉은 담장 안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조선의 왕족들은 그곳에서 일제가 던져준 화려한 제복에 갇혀 숨만 쉬는 박제된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제에게 이들은 아주 요긴한 전시물이었습니다. 보라, 조선의 왕족들도 우리 천황에게 충성하며 이토록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으냐. 하지만 그 박제된 유리창을 안쪽에서부터 깨부수려 했던 단 한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고종의 5째 아들 의친왕 이강. 그는 화려한 금관 대신 독립군의 총을 들길 원했던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깨어있는 심장이었습니다. 일제의 감시망은 그물보다 촘촘했습니다. 의친왕의 일거수일투족은 24시간 보고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감시를 뚫기 위해 그는 스스로 망나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낮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밤에는 기생들과 어울리며 세월을 허비하는 방탕한 한량. 일제 순사들은 그런 그를 비웃으며 감시의 고삐를 늦췄습니다. 조선의 왕자가 저 꼴이니 독립은 꿈도 못 꾸겠군. 하지만 그것은 의친왕의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그가 취한 척 쓰러졌던 요정의 밀실. 그곳에선 술잔 대신 독립의 밀서가 오갔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는 일본 순사의 귀를 가리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명예가 아닌 독립군의 투지를 말입니다. 이 위험한 왕자의 곁에는 더 위험한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항일 비밀결사 조선 대동단입니다. 이들은 이름 그대로 대동, 즉 모든 계급을 하나로 묶겠다는 파격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과 지식인은 물론 일제에게 멸시받던 상인, 승려, 그리고 밤의 거리를 누비던 기생들까지 계급이 신분이었던 그 시대에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천민과 왕자가 손을 잡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동단 총재 전엽은 의친왕에게 은밀히 제안합니다. 왕자님, 상해로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순간 일제의 조선 지배 명분은 전 세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운명을 건 단 한 번의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1919년 11월 9일 밤, 경성역 인근의 짙은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비단 옷을 던져버리고 낡은 중절모와 초라한 두루마기를 입은 의친왕,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대동단의 행동대장 이을규. 경성에서 평양, 평양에서 다시 신의주로 향하는 기차 안. 1초가 1년 같은 긴장감이 객실을 짓눌렀습니다. 기차 안을 훑고 지나가는 일제 순사의 서슬퍼런 눈빛이 의친왕의 얼굴에 머물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고동쳤습니다. 의친왕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압록강만 건너면 나는 더 이상 일제의 꼭두각시 이강이 아니다. 독립군 이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대동단은 이미 만주와 조선 전역에 수만 장의 선언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친왕이 국경을 넘는 그 순간 제2의 3.1운동을 터뜨려 일제의 심장을 마비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운명의 11월 11일, 기차는 드디어 중국 접경지인 안동역에 멈춰서 섰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독립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것은 동지들의 환호가 아닌 차가운 구둣발 소리와 일본어 고함이었습니다. 이강공아, 당신을 검거합니다. 대동단 내부의 밀고를 받은 일제 헌병대가 역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단 몇 킬로미터, 그 짧은 거리 앞에서 의친왕의 꿈은 멈췄습니다.
헌병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면서도 의친왕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애워싼 일경들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나는 독립된 나라의 평범한 백성이 될지언정 망한 나라의 왕족으로 살고 싶지 않다. 망명은 실패했습니다. 의친왕은 다시 경성으로 끌려와 평생을 감옥 같은 가택연금 상태로 보내야 했습니다. 대동단의 간부들도 모진 고문 끝에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벽 아래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왕자부터 가장 낮은 곳의 기생까지 하나가 되었던 그 대동의 정신은 절망에 빠진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대한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친왕 이강. 그는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관을 썼고 안락한 궁궐 대신 차가운 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미처 건너지 못한 압록강의 꿈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깊은 뿌리가 되었음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